지금 뭐 겉으로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하고, 오히려 검찰은 이 문가의 서열이나 위계를 의식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검찰의 전방위로 번지는 수사를 막으려고 그냥 민주당부터 청와대까지 다 동원되어서 지금 협박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사냥꾼으로 지금 추미애를 내려보냈다. 오죽하면 윤석열 사냥해서 추미애를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추미애가 윤석열 사냥을 위해 청와대가 내려보낸 포수다. 그래서 이 호랑이 잡으려고 온 포수한테 호랑이하고 어떻게 지낼 거냐 물으니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정 첫 발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추미애 저도 어떤 사람인가 잘 아는데요. 이 사람 성깔 있지요. 그리고 고집이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좀 성깔이 있으니까 잘 사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문재인이 추미애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야말로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앉혀가지고 이재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지만 파이터다. 그래서 이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성깔 있는 파이터로 윤석열을 두들겨 잡겠다. 자, 추미애는 이 자기 아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잘났거나 또 센 거를 못 본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는 추미애가 알아서 주문을 안 해도 윤석열을 두들겨 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달 인사에서부터 윤석열 척건들을 다 드러내서 조국, 유재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공작 수사팀들을 전부 허트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옷 뺏겨버리고 이러면 윤석열은 그냥 장렬하게 이렇게 전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럴 때 더 있을 수 있겠느냐. 윤석열의 성격에 부하들이 다 당하는데 그냥 사표 던지고 끝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그때 평검사들부터 검사장들이 줄을 이어서 이제 항의성 사태나 연판장 돌리고 할 건데 그래 봤자 이제 너네들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때는 이 정권이 그야말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적으로 비판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국민에 의한 거대한 여론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거대한 반문 결집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상적으로 현재 나타난 패만 보고 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모든 일은 현재 나타난 일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중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검찰은 문재인과 오래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11월 8일 날 청와대에서 반부패 회의를 한다고 윤석열을 진 이후 두 번째 반날 김오수 법무차관을 남겨가지고 따로 김오수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이 지금 윤석열의 저항을 참지 않고 특검을 해서라도 지금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 사실 뭘 갖고 윤석열을 특검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검경이 함께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을 통해 사건을 밝히겠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검경이 같이 합니까? 수사관 죽은 걸 자살한 걸 특검하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너네 조심해라고 감찰을 지금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날 반부패 정책 협의회 한 날 문재인이 김오수만 따로 남긴 게 며칠 뒤에 알려졌는데 그 자리에서 법무부로 하여금 청와대에 보고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중요 사건 수사 단계별 사전 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41곳 축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오수가 문재인에 보고한 내용 중에 조국 일가 관련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유재수 감찰 의혹 사건 등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오수로 하여금 검찰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듣고 이제 검찰의 조직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에 보고해라, 검찰총장이 이 사건 전개를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방침을 굳히고 이 외에도 형사사건을 12월 1일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마라, 지금 이런 부분을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보수진영 전 정권을 향한 수사에는 박수를 치던 이 정권이 검찰의 입을 막고 칼을 부러뜨리려고 한다, 이런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은 그래, 너네들이 1월 달에 인사로 우리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갈 때까지 가 보겠다. 어차피 옷 벗을 거 옷 벗기 전에 다 헤쳐놓고 확실하게 그냥 국민들 앞에 알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청와대는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지났고요. 적어도 윤석열이 검찰 내부에서는 90%의 지지는 모았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저는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좀 열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분노는요, 제가 봤을 때 조국 딸에 더 분노하지 울산시장 낙마 공작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재수가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정권이 3번이나 봐주고 영전시켰다, 이거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가지고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엮더라도 옷을 벗은 조국, 그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분노하는 부분은 뭐냐? 그야말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매우 피상적인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나타난 비리나 또 돈과 관련되는 부분의 비리에 대해서는 분노하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 수사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 더해서 우리들 병원이나 신라젠을 칵테일로 같이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뻥 터지는 폭탄이 되는 것이지, 현재 검찰이 내간으로 유재수나 김기현이나 조국이나 다 얹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문재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절대 안 나오겠죠. 그건 이제 정권 바뀌면 다 깜빵에 갈 때 문재인이 시켜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 바뀌기 전에는 그런 진술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리를, 폭발적 비리를 여기에 섞어야 된다. 그건 돈과 관련되는 비리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 병원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썩어나고 땅을 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온갖 지금 힘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특히 돈과 관련되는 비리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우리들 병원에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다고 오늘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 병원 김포공항에 가면 과거에 김포공항에 국제선 청사를 이제 다 외주를 줘서 일반 외주 업체들이 들어온 시설물이 돼 있지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지금 가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듯이 아주 커다랗게 우리들 병원이 김포공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들어갔는 줄 알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이 일종의 셔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그래서 좀 비싸지요. 여기에 내리는 비행기는요. 그런데 이 김포공항에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다가 또 떠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우리들 병원이 김포공항에다가 지금 병원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그때 대선에 있었죠. 조기 대선요. 김포공항 의료시설 임대업자 입찰 과정에서 이 김포공항 시설은 이 한국공항공사라고 국내에 있는 공항들을 다 관리하는 정부 공기업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죠. 이 공항공사가 우리들 의료재단과 특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의료재단은 전국에 우리들 병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김포공항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 청담동 우리들 병원, 이게 이제 이상호가 직접 하는 건데 2012년에 1,400억, 2017년에 이제 리파이낸싱 재대출 800억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선이 있을 때 받았지요. 그런데 이 김포공항에 있는 우리들 병원 지점이 역시 공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문재인과 이상호의 관계로 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 전국의 우리들 병원 부는 10곳은 서로 다른 의료법인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은 병원끼리는 서로 다 연결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항에 있는 우리들 병원은 또 일부 전국의 10개 중에 몇 개는 이상호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우리들 병원은 배군기라고 하는 우리들 의료재단 이사장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들 병원은 우리들 병원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고 이상호 회장 밑에 들어있는 회사인데 이제 지분 구조는 일부 개인들이 들어와서 갖고 있고 이런데 여기 김포공항은 특히 더 이상호의 지배력이 높은 곳입니다. 이게 언제 됐냐? 노무현 때 됐어요. 노무현 때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우리들 병원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지금 위치한 대로 옮겨가지고 확대해서 국내선 화물청사의 토지 건물을 5년간 의료시설로 임대하겠다고 한국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계약에는 한 번 계약이 연장된다 했는데 그러면 2007년부터 한 번 연장이면 2012년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한 차례 더 연장했으니 2017년은 끝이죠. 그러면 계약이 완전히 끝나서 이제 공항공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데 우리들 의료재단이 다시 또 여기에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또 선정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흔히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 백화점 같은 데 빌려서 크게 하다가 시한이 끝나면 그 직원들 몇천 명이 쫓겨나면서 문을 닫는 일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런데 당시 한국공항공사의 이제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전부 우리들 병원에 다른 지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의료재단과 현암의료재단, 포항우리병원 이거 두 곳이 참여했는데 이게 두 개 다 계열사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것끼리 경쟁해서 그 중에서 또 저거가 됐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얼마나 웃긴가 하면 우리들 의료재단이 저것끼리 두 군데가 똑같은 그룹의 회사가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중공업하고 뭐 또 삼성전자가 둘이 들어왔다는 거죠. 차지하기 위해. 그 누가 되든 삼성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입찰가가 22억 1,410만 원인데 공사 최저 입찰가가 22억 1,400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많은 금액을 써냈다. 흔히 입찰 들어가 본 사람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자, 22억대의 입찰에서 10만 원으로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입찰이죠. 그런데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들 병원에 둘러리서로 들어온 딴 놈은 얼마 썼느냐? 걔는 요 10만 원 사이에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22억 1,41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1,405만 원 썼든지 그렇겠죠. 자, 이거는요. 입찰에 들어온 두 군데가 다 10만 원 상간으로 썼다라는 거는 22억대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입찰 기간도 형편없이 짧았고요. 이건 남이 못 들어오게 할 때 쓰는 수법이죠. 계약서 도장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가 나흘 갖다가 입찰 기간으로 두고 끝냈다는 거예요. 최소한 1, 2주는 기본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또 계약서에 우리들 의료재단 대표이사 직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하고 계약할 때 필수적으로 찍어야 될 서약서나 협약서 등이 있고 거기에는 대표이사가 찍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효력 무효인데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입찰자가 있을 때 최저 입찰가와 낙찰가 사이가 10만 원에 불과한 경우는 없다. 100% 특혜고 입찰 내정가도 알려줬다라고 보고 또 경쟁 입찰사가 계열사라면 그건 보나마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감사원도 직인이 없이 어떻게 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이 특혜를 받다고 병원 안에도 소문이 퍼져 있고 주간조선은 법인이 운영하는 김포공항 우리들 병원도 결국 이상호 개인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상호가 전국에 10개 우리들 병원 재단을 운영하며 그 소유 구조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는 언론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이상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들 의료재단이 계약 체결에 다시 성공한 것도 이상호 때문이다. 당시 김포공항의 병원 직원들은 이제 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은 계약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난감했는데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이게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 계약 만료 기간이 2017년 9월이었는데 입찰 공고가 4월 달에 이루어져가 아예 만료 전에 깔끔하게 해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당선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아예 대선 전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는 자가 점수 달라고 이상호한테 그냥 특혜를 줘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10여 개의 우리들 병원 계열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가한 이 우리들 계열 2개 병원 등의 이상호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 뭐 복잡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 의료재단은 입찰의 현암의료재단, 이것도 내나 포항 우리들 병원이죠. 이게 들어온지 몰랐다, 벨기에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담합한 거 없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래 하겠지요. 그런데 이 우리들 의료재단의 영업이익이 지금 408% 전년보다 올라간 27억 6,700만 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특혜 의혹을 받지요. 자, 여기에 지금 여권의 핵심들하고 상투적으로 어울리는 주진우도 지금 신혜선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신혜선 씨 음성 파일에 주진우도 양정철이한테 신 회장 일은 꼭 해결해 달란 이야기를 했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주진우는 뭔데 또 여기에 끼어들어서 합니까? 기자라는 게 허구한 날 친문들 핵심하고 어울려서 돈 많은 여자 사장이나 만나고 그러면서 이 건에 개입하고, 이게 기자입니까?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국당이 이 우리들 병원 문제하고 저 신라젠 뒤에 있는 이 신라젠의 특혜 상장 의혹과 10조짜리 주식 사기에 대해서 규명을 신속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못하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검찰도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국민에게 폭발적인 분노를 자행하려면 주가 조작, 상장 조작과 더 나아가서 우리들 병원에 관련되는 비리 스캔들의 지금 연루,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